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각종 광고 글들을 보면 탕감률 90%, 즉 바꿔 얘기하면 변제율 10%만 내면 나머지 빚 90%는 탕감이 됩니다 라는 홍보 글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변제율 10%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탕감률 90%, 요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기본인 줄 알고 상담하러 오신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얼마나 탕감이 될까요? 제가 들어보면 요건 변제율을 한 30%, 40% 정도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블로그 광고 글들 보면 90%까지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냐? 그거는 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변제율 30%, 40%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광고에 현혹돼서 모든 경우에 빚이 90% 탕감되는구나, 변제율이 1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빚 탕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워낙 부채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빚이 5억이다. 그러면 내가 5천을 갚아요. 36개월 동안. 그러면 90% 탕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빚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5천씩이나 갚아도 90%나 탕감되는 거예요. 혹은 부양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내가 월 급여가 세후 400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아이가 3인이에요. 그러면 총 4인이죠? 그럼 202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350만 원이 최저생계비거든요. 그러면 5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나머지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변제율이 상당히 낮죠. 탕감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에 더해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또 변제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300인데 1인 가구로 해가지고 125만 원의 최저 생계비다. 그럼 175만 원씩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변제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내가 별도로 노모한테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것도 생계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생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면 그래. 그럼 너 부모님한테 드리는 병원비랑 생활비까지 생계비에 포함시켜 줄게. 그러면 이 125만 원 플러스 한 50만 원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럼 175만 원이잖아요. 그럼 300에서 175만 원 인정받고 125만 원만 매월 변제를 하죠. 그러면 원래 변제금보다 변제금이 줄어드니까 변제율이 낮아지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탕감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탕감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광고글에 90% 탕감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90%가 탕감되는 경우는 아니다. 보통 실무를 해보면 한 30%에서 40%, 그리고 5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경우의 수마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탕감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매월 돈을 조금만 내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들이 있죠. 원래 부채가 워낙 많거나 당연히 원래 빚이 많으니까 변제금을 많이 내도 탕감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또 어쩔 수 없이 최저생계비가 높으니까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이 적으니까 탕감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변제금이 줄어드니까 변제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탕감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단순하게 탕감률 90% 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탕감이 많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